지금 세 가지의 강의를 들으셨어요. Y시크릿, 제품, 보상 플랜. 이 Y시크릿을 통해서 지금 뭐 백화점, 면세점, 명품 제품 회원 등록하면 60% 저렴하게 할인을 받는다. 그리고 전 세계 꼭대기 기득권, 네트워크로 채널이 확장돼가지고 그 기득권을 잡았다. 이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아닌 기업이 기업을 검증했고 그들의 제품을 탑재시켜서 우리 전자상거래 안에서 제품을 또 판매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거기다 제품이요. 모방 불가한 제품이죠. 독보적인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이미네랄 스킨케어를 만들어가지고 파라벤 그리고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배제된 안전함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개국의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오프라인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이 오프라인 시장 형성 9년 만에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다. 네트워크 판매가 아니라 매장 판매로. 보상 플랜은 어때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개인이 아닌 팀 사업이 진행이 되죠. 무한대수, 무한누적, 그리고 무한이열. 배팅 유도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승급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팩트인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처음 들어보신 사장님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무료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성공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무료로 이제 선생님들 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까 이두현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공짜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무료로 하는 거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무료로 듣는 건데 대답도 못 하나요? 그죠? 여쭤볼게요.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하려고. 잘 살라고. 네, 보통 그래요.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잘 사는 기준이 돈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돈이 많은 건 잘 사는 기준치가 될 수는 없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부자.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대답은 잘하세요. 부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이 부자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 사전적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자를 가리켜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잘 산다라는 거의 의미는요, 사이가 좋다라는 거래요. 이 사이가 좋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의 굉장히 큰 핵심 키워드예요.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이가 좋아야 부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돈이 많으면요 헛짓거리를 자꾸 해요. 여자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네. 어디 나갔다 온다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뭐 하고 온다 그러면 그래 자기야 재밌게 잘 놀다 와 이렇게 안 해요. 일찍 들어와. 그 내보내줬어. 자꾸 전화해. 1시간에 한 번 걸로. 어디야? 뭐해? 술 얼마큼 먹어서? 당장 들어와. 이런 식으로요. 자꾸 의심하죠. 돈이 되게 많은데도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어차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전거에 앉아서 올 거냐, 벤치에 앉아서 올 거냐. 어차피 좀 그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조금 잘 살지 못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고 힘든 거랑 돈이 없고 힘든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계를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이 있고 힘든 게 나아요. 정말로. 사이가 좋아야 한다라는 게 인생의 좀 진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핵심 키워드 같아요. 근데 이 사이가 좋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방대해요. 애매하죠. 기존 사업자분들 적어도 1년 이상 사업하신 사장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인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사이가 좋으셨나요?
그 파트너와 원래 시인인 그분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나요? 그 친하면 친할수록 그래요. 허물이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거의 배제돼요. 그래서 이상한 걸 되게 원하기도 하죠. 내가 이곳에서 만난 정말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착착 지나가면서 몰랐던 사람들, 그들과 뭔가 마음이 맞아서 사이가 좋아지고 비즈니스가 잘 진행되고 그러면 중간에 내 전달을 받았던 그 친구 모든 걸 다 공유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되게 많이 봤어요. 허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런 측면을 아예 배제하고 되게 많은 투정도 부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사장님? 뭐 시크릿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안에도 딱 두 부류예요, 사장님. 남자와 여자. 그죠?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봐볼게요. 남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면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 근데 여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면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어. 이거래요. 남자가 배고파 그러면 그냥 밥 먹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배고파 그러면 사줘. 남자가 사고 싶은데 저거 좀 비싸네? 그러면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여자가 사고 싶은데 비싸. 뭐? 사줘. 남자가 어디 음식 거기 되게 맛있다더라 그럼 언제 한번 가자예요. 근데 여자는요? 사줘. 남자가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러면요 정말 그냥 나 좀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 오늘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뭐래요? 나 신경 쓰면서 적당히 놀아. 그러니까 자꾸 나갈 때 재밌게 잘 놀다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대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 네. 그 상대를 얼마만큼 그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조금 소통을 이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느냐. 그거에 의해서 사이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람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잘 몰라요. 이 두 부류밖에 없는데도 항상 모르잖아, 이 마음을. 그죠? 이 안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영업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래요? 사람 관리요. 네, 직원 관리. 저도 원래 자영업 하던 사람이거든요. 외식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제일 힘들어요. 내가 월급을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는데 말을 진짜 안 들어. 맨날 지각하고 툭하면 아프고 무슨 뭐 메르스다 이런 거 막 유행하잖아요. 지도 걸렸대요. 분명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며칠씩 제끼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속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 안에서는 어때요? 정말 무수히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눈 멀고 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되게 시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여자친구가 했었어요. 저한테. 자꾸 전화 안 하고 뭐 문자 안 하고 이런 게 되니까 눈 멀고 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네. 이게 키워드 회장님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던 사이잖아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지고 우리 사업이 진행되고 피해갈 수 없는 보상 플랜 안에서 그 팀, 개인이 아닌 팀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어때요? 팀워크가 발휘되면서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팀워크가 흐트러져 있어. 서로를 잘 몰라. 그럼 어때요?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저 다이아몬드 도전하겠습니다. 누가 저 보내고 싶겠냐고요. 잘 모르는데. 근데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심이 쌓이고 그 안에서 자주 보면서 자주 만나면서 정말 이런저런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입장,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한 뒤에 그분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한 발 더 내 고집 안 부리고 같이 좀 더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나중에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으로 빛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만났을 때도요, 사장님, 토론 X, 소통 O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이런 국정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전 그들이 소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토론. 토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론은 나와 이 사람이 뭔가 안건을 놓고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돼.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든 네 말이 틀리다고.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돼? 그 결말은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훈훈하더라고요. 서로 쌍욕하고 막 싸우고. 근데 소통은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 서서 이 사람 상황에 서서 마치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다 들어보고 그런 거죠. 여자 남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가 재밌게 놀다 와 뭐 이런 거 있죠.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뭐예요? 평소에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의심스러운 모습밖에 없었으니까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인다 그러면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좋은 모습들이 연결돼 있었으면 어때요? 재밌게 잘 놀다 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술 먹으면 꼭 대리 부르고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겠죠.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사이가 좋으면요, 사이님, 가정도 편안하고요. 사업도요, 되게 편안하게 잘 진행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막 많은 것들이 확장돼서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의 도전을 외쳤는데 정말 많은 누군가들이 날 팔로우하면서 그 도전에 함께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봐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도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사장님 절대로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요, 사장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 때려 죽여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나면 소통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죠. 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딱 이 5가지예요. 굉장히 큰 대외적인 큰 틀이죠. 제품 애용, 카톡방 활동, 센터 미팅, 세미나 참석, 자기개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5가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광고하는 거. 제품 애용은요, 전 그냥 한다고 일단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우리 어제도 씻었죠. 혹시 어제 안 씻으신 사장님 계세요? 손 들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안 씻고 오신 분, 어제 불금이어갖고 술 엄청 드시고 아까 일어나고서는 그냥 부랴부랴 막 뛰어오신 사장님 안 계세요? 없어요. 다 씻었잖아요. 내일 안 씻을 계획이신 분 없죠? 분명히 우린 계속 씻어. 네. 제가 한가령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굳이 팩을 해가지고 단톡방에 그 팩한 모습을 올려야지만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건가?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샴푸리소 비누 치약 스킨 로션은 우리 제품 아닙니까? 그걸 더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아이언 플라워 휴지가 되게 도톰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토를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요, 그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휴지로 하래요. 아이언 플라워 휴지를 막 풀어갖고 토를 되게 많이 해갖고 새 건데 한 반을 써버렸어요. 엄청 빨리 닳더라고요, 휴지가. 그렇게 더 제품 애용을 그런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제품은 사업자라면 그냥 한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제품 애용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사업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톡방은요, 정말 이거는 내가 만들지 않은 정말 거의 뭐 신이 주신 한 수의 광고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곳에 속해 있어요. 이 안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거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나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엄청 나대요. 근데 그분이 3주 딱 해가지고선 플래티넘을 가셨어요. 더 좋은 건 그분 저 소실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톡방에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해오면서 톡방 활동을 제재시켜본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로.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길래 이렇게 냅두라고 그냥. 아니, 눈팅만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보단 나은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그 플래티넘이 되자마자 저희 그 좀 리더방에 초대되자마자 똥을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톡방에 대한 걸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분은 그 톡방에서 그런 활동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엄청나게. 노이즈 마케팅도 좀 된 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오면은요, 계속 막 뭔가를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여기 사람 갔다 저기 갔다, 자기 파트너도 아니고 스폰서도 아니고 형제 라인인데 가가지고 막 말 걸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스피치 무대에 올라갔어요. 원래 점장, 그 휘트니스 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휘트니스의 그 점장으로 일을 할 때 1년 동안 3,000명을 구축했어요. 회원으로. 1년 동안. 했던 방법이 우리 비즈니스랑 되게 똑같아요. 처음 3개월 동안요, 600명을 구축을 했어요. 처음 3개월 동안. 근데 그분이 한 건요,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전단을 두고 자기 그 헬스장을 홍보했던 거예요. 오픈하던 그 헬스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오픈 기간 전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한 거죠. 서울에 있는 그 강북 쪽이 수유라는 쪽이에요. 제가 그 센터를 예전에 그 수유센터를 운영했던 그쪽인데 거기에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전단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서 상가에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한 600명의 회원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더니 3,000명까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소개도 나오고 소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그분 핸드폰에 카카오톡에요 6천 몇백 명 있어요. 근데 올해 자기는 3,000명한테 알릴 거래요. 그리고 안 쉬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요. 수유역에다가 아지트를 커피숍을 하나 아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요. 계속 사람을 만나. 계속 알리고 전달하고 알리고 전달하고. 근데 그분이 소실적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자기를 그렇게 알리더라고요. 스피치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요. 네트워크 책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책을 읽어보겠다고 그 네트워크 책, 네트워크 마케팅 1년만 버티면 성공한다. 그걸 사가지고 읽으면서 자기가 좋은 구절 있으면 무조건 찍어가지고 일부러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자꾸 책에다 해놓고 톡방에 또 올려요. 이게 너무 좋네요. 이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시크릿 같은, 근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이러면서 계속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뭔가 광고하는 일이죠. 근데 그 광고를 누군가 대신해 주진 않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나라는 사람, 나 자신조차도 브랜딩하지 못하는데 어떤 걸 뭘 어떻게 광고할 거냐. 저는 이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최초에 카톡방에서만 그런 광고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센터에서도 세미나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되돌려보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장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요.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고, 저보고 돌격대장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돌격대장이라는 게 제가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타이가 아니에요. 자의예요. 이제 창피해 죽겠어요. 이제는. 사실 이 돌격대장이라는 게 초등학생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돌격대장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제 브랜드처럼 자리가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격대장인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마음도 약간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돌격대장이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돌격대장답게. 강의할 때도 잘 그러니까. 전 세계 꼭대기 그 기득권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에서 엄청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을 회원 등록하면 60% 저렴하게 준대요.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냥 광고요. 근데 그게 전 세계 꼭대기라고요. 그 기득권을 우리가 잡았다고요. 국내
A사 91년도 그런 기득권이 아니고 59년도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A사 그 기득권이요. 우리가 덱스터 에거가 돼보자고 그걸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소녀 감성이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애매하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소녀 감성이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저를 계속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오늘 이제 사장님들 제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아 저거 나오겠다. 광고한 거예요. 저를.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을 할 거라면 이게 정확하게 시스템이니까 뭐 이걸 통해서 성공을 한다? 아니요 사장님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우리 사업 안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사업자라면 내가 정말 제대로 소비가 아닌 사업을 해나가서 이 안에서 정말 누군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공을 가져가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네.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남녀잖아요. 밖에 외출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팬티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사장님.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이걸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냥 이게. 그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사장님. 정확하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시크릿 비즈니스를 정답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존재한다. 왜요?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리더들이 있는 거고요. 그들이 성공자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요, 제각각 다릅니다. 리더들마다 다 색깔도 달라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나만의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팀들을 보면 색깔들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 리더의 색깔에 의해서 방향대로 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사장님들께서 이 기본적인 걸 가져가시면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플랜. 이 플랜을 배워요. 근데 저는 이 플랜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뜻이에요? 산수만 알면 이해해요, 플랜은. 마케팅 플랜 어렵나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보다 더 쉬워요, 사장님. 보상 플랜. 큰 쪽, 작은 쪽, 2대1 매칭. 그리고 작은 쪽 기준으로 500단위로 절산해서 15%의 소득을 지급해준다. 1점당 1,000원으로 보면 된다. 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산수만 안다면 아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전부인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성공을 원하신다면 사장님 진짜예요. 시스템은 배우셔야 돼요. 이건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교육 비즈니스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절대 성공 못해요. 치킨집 차린다고 전부 다 치킨으로 대박 날까요? 치킨집 차려서 치킨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튀기는지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걸 배워도 성공을 할까 말까요, 치킨집이. 카페를 차리면 아메리카노만 잘 내리면 될까요? 다른 외적인 그런 커피나 뭐 다른 그런 사이드 메뉴 같은 거 전부 다 잘 배워야 돼요. 그걸 다 잘 배워도 그 시장 안에서 성공을 할까 말까요? 그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시스템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한 90% 넘는 수치로 사람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거거든요. 우리 진심 전달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이 진심 전달을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예비 사업자들 만났을 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이런 거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존 사업자들 간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바라시는 참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이런 거? 마음만 간절해. 채찍질을 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꾸 파트너들한테만 날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장님 안 뛰고. 사장님 핀 도전했다면서.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뛰어. 왜 개인 미팅 안 해요? 클로징 안 나오면 핀 성취 못 한다니까? 클로징이 안 나와도 핀 성취를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을 텐데 일주일 남겨놓고 13만 점 부족했어요. 소실적 기준은 7만 점이었다고요. 3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딱 남았어요. 13만 점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도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톡방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지가 있는
파트너분들을 다 초대를 했죠. 물론 저도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제 직급이 실버였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시작됐어요. 130명이 그 톡방에 들어왔고, 그리고 13만 점. 하나의 클로징만, 1인당 하나의 클로징만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명 가까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눈팅만 했어요. 그 방에서. 한 30분 정도 되는 사장님들이 누군가는 하나를 하고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누군가는 10개를 하고 11개를 하고 12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13만 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핀을 성취했어요. 근데 그 도전을 하신 분은 그 안에서 클로징을 몇 개 했을까요? 한 개. 정말로 한 개. 진짜요. 밖에 계세요. 네. 그분이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됐고, 네. 저희 스폰서고, 네. 박보성 사장님이에요. 한 개 했다고요. 한 개. 근데 성취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장님? 왜?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 그 순간에만? 아니요.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 6월 24일부터 그분이 그 블루다이아몬드를 도전하던 2015년 11월까지 꾸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 리더의 모습. 그랬더니 그분이 개인 클로징 하나 가지고 13만 점이라는 점수가 올라와 버린 거죠. 예. 그 다른 모습도 하나 있어요. 지 혼자 간절해요. 전달할 때도 지 혼자 간절하니까 막 뭔가가 빨리 클로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2줄 다 커질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또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 한쪽은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 안 커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믿고 들어온 파트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톡방에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듣고 센터도 안 하고 세미나도 안 가. 근데 그 친구를 자꾸 채찍질을 해. 내려준다며, 꼽아준다며, 박아준다며. 그 채찍을 혼자 다 맞으면서 결국엔 지쳐가지고 지가 포기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바보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려주고 박아주고 꼽아주고 무언가를 양쪽을 다 채워주고 그럴 거라면 우리 엄마나 우리 형 데려다가 내려놓고 여기 양쪽 다 해줘서 이 사람들 성공시킬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참 리더는 이거예요. 결국 이것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리더가 가장 최전방에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럼 뒤에서 파트너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걸 지켜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고 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아파. 그럴까요? 기분 나빠. 이럴까요? 아니요, 사장님. 그 리더가 여기에서 파트너들을 리딩하면서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여기서 막 피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뒤에서 나를 팔로우하던 파트너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리더, 아 우리 스폰서 무조건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에 직급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성취 못하더라도 우리 스폰서 도전할 때 내가 하나라도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박보성 사장님이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찌됐든 번외인데 제가 1월달 스케줄을 최근에 어떤 리더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박보성 사장님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필드에서 뛰냐고. 그런데 제가 제 스케줄을 일단 보여드렸어요. 와 대박이네 이러더라고요. 저보다 한 1.5배? 2배? 더 뛸걸요? 필드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모습들이 유지된다. 좀 그렇게 봐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참 리더가 정말 이 모습이라면 사장님들이 이 모습을 갖추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성공합니다. 사장님. 무조건이요. 사장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참 리더, 사장님의 스폰서가 그 참 리더가 맞다면 그 스폰서가 하자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지 말자는 거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도 똑같이 그 모습이 복제되실 거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참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핀 되게 중요해요. 핀이
중요한데 저는 핀 색깔이 리더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핀 색깔이 리더를 결정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공부터 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 무언가 모멘텀이 이끌려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딱 갔어. 블루 다이아몬드를 딱 성취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어. 근데 사라지는 사람들도 봤어요. 무너지는 사람들 봤어요. 말도 안 되게 꼬꾸라지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뭐 전 세계 최고 직급자인데도 그렇게 되는 사람 봤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가고서는 욕하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본인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시장은, 시크릿은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팩트예요? 정확하게 이게 팩트예요. 나가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봐요. 결과가 증명되었고 결과를 증명하지 못했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리더가, 스폰서가 정말 그런 참 리더라면 그분이 하자는 거 하시고 하지 말자는 거 철저하게 안 하신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시크릿 비즈니스입니다, 사장님. 근데 적어도 탑 리더스 그룹 안에서 사업을 지금 현재 정말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 사장님들, 전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대로 복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젊은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패기만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진짜 쓰디쓴 그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너무 서럽기도 하고요. 난 몰래 정말 화장실에서 짱 박혀갖고 혼자 울기도 하고요. 분명히 리더들이 그런 엄청난 시련과 좌절, 역경, 고난 다 딛고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사장님, 우리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지금 탑 리더스 그룹의 대부분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 사장님들은요, 네트워크 초짜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A사, N사, H사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완벽한 네트워크 초짜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전공법밖에 없었어요. 편법이나 꼼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다고요. 이 시장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면 돌파했을 뿐입니다. 정말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 그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뒤에 불 좀 꺼주세요.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Alright? You got a dream, you gotta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Told me that he'd seen the dailies and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it in business. We went and talked to the venture capitalists, and none of them would give us any money. One of them referred to me as a renegade from the human race.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Please do not be cynical.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 영상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뭐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안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사장님. 공통점. 모든 사람이 이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공자들이죠. 네.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들이 저 일을 할 때 100이면 100 다 반대했어요. 100이면 100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믿었다고요. 예전에 류승찬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류승찬 선생님이 예전에 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그런 스피치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너 혼자 그래 하라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 하더라고요. 미친놈이 하나일 때는 그냥 미친놈 하나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그냥 미친놈 둘. 근데 한 명이 더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미친놈 셋이 되니까 바이너리 구축됐네요. 보세요, 사장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모두가 다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믿었다고요. 반대하던 사람들 눈에는 이 성공자들 미친놈들이었어요.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업 어떨까요, 사장님? 세상에 호락호락한 성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거라도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기를 쳐도요, 정말 머리 좋아야 되고요.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잡히면 끝인데. 정말 잘 도망 다녀야 되겠죠? 저는 절대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211만 원 썼다고요. 누군가는 40BB, 누군가는 60BB를 유지하고 있어요. 1년 했을 때 4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는 그 금액으로 한 달에 1억 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한 달에 1억 버는 건데 쉬우면 말이 될까요, 그게? 그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법이고 사기죠. 근데 저는 어렵지도 않다고 얘기해요.
저 새끼는 아까부터 계속 앞에서 애매한 얘기를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쉽지도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쭤볼게요. 나는 원래 시크릿 말고 내 본업을 하고 있을 때 한 달에 1억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본 적이 있다?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은 건요. 이 플랜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내가 시크릿 외에 내 본업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시도를 했고 뭔가를 도전을 했다고 한들 혼자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건요. 같이 하잖아요. 우리 사원 여사님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성공은 실패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의 증명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그냥 과정의 반복일 뿐이에요.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 내가 원하고 있다? 간절하다? 갖고 싶다? 그러면 여사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정을 반복하는 일에 지치지 마세요.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신은 안 해줍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